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140여 개의 영상 효과와 53개 정도의 음성 효과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각 효과들은 마치 포토샵의 필터처럼 이 적용한 영상을 변형하거나 보정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일부를 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색감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잘라낸다든지 하는 영상을 만든다면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만든다면 꼭 사용하게 되는 10가지 필수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간단한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비디지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효과는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얼굴이든 번호판이든 아니면 개인 정보든 이러한 것들을 가리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블러 효과는 그 폴더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우시안 블러가 가장 좋은 블러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펙트 창 검색창에다가 GAUS까지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가 나오게 됩니다. 효과를 드래그해서 영상에 적용을 하고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우시안 블러 첫 번째 옵션인 블러리스를 쭉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화면 전체가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영상 전체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일부만 흐리게 해야 하잖아요. 이 가우시안 블러 효과 이름 바로 아래 보면은 마스크 생성 도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 중앙에 하늘색 원형 마스크가 생기면서 이 마스크 안쪽 부분에만 이렇게 블러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원하는 위치에 효과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마스크 위치를 조절을 하고 모양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마스크 옵션 아래 보면은 마스크 패더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쭉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할 수 있고요. 이 마스크 패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시키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면은 움직이는 그러한 녀석에도 이렇게 마스크가 따라가게끔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촬영을 해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적용을 하면은 이 흔들림을 상당 부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WARP까지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가 나오죠.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면 별다른 조작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안정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분석 중이라고 해서 퍼센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분석 단계에는 프레임별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주황색 스테빌라이저 단계를 거쳐서 영상을 움직이거나 비틀어서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원리입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흔들리던 영상이 안정적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기본 세팅이거든요. 근데 꽤 괜찮은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세부 옵션들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의 이런 기존 움직임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은 여기 있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의 리설트에 스무스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는 이런 카메라 움직임이 싫다,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노 모션으로 바꿔주시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전혀 없는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메소드, 즉 이 안정화 방식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포지션과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 위에 2개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 결과물은 조금 어색하지만 영상에 왜곡이 없는 편이고요. 아래 2개, 퍼스펙티브와 सब스페이스 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약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안정화 결과물은 더 뛰어난 편이지만 영상에 약간의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바꿔보면서 원하는 방식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조절과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는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녀석을 간단하게 속도를 150으로 늘린 다음에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 중앙이 빨간색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워프 스테빌라이저 잠깐만 지워주시고 이 속도 조절한 클립을 이렇게 우클릭해서 가운데 있는 네스트 중첩 시퀀스로 묶어준 다음에 다시 워프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메트리 컬러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색 보정을 한다면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뭐 기본적인 보정 기능에서부터 컬러 휠과 커브를 이용한 디테일한 색 보정, 그리고 뭐 럿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색상만 추출을 해서 변형하는 등 아주 다양하고 강력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효과는 이쪽에 있는 이펙트 창에서 검색을 하는데 루메트리 컬러는 작업 영역을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작업 영역 중에 컬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커다란 별도의 루메트리 컬러 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고 루메트리 컬러에서 간단한 옵션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바로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옵션을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영역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첫 번째 베이지 코렉션 영역에서는 이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화이트 밸런스와 아래에 있는 이렇게 영상의 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색감을 이런 식으로 더해줄 수도 있고 영상의 밝기라든지 어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영역인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색보정 프리셋인 럿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적용을 하는 편인데 아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보면은 여기서 강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어저스먼트 부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제공을 하는데 이 옵션들도 조금씩 만져주시면은 나만의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커브로 넘어가게 되면요, 기본 RGB 커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특정 색상의 채도라든지 밝기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커브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컬러 휠즈 매치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거는 비교 대상을 정한 다음에 색감을 맞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컴패리전 뷰를 클릭을 하고 이 뒤쪽에 있는 언더 클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어플라이 매치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두 영상의 톤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영상 전체 색감을 통일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HSL 세컨더리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요거는 특정 색의 영역을 다른 색으로 바꾸거나 얼굴 부분을 지정해서 뾰사시하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지정을 하고 그 컬러 지정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밝기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컬러 톤을 더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루메트리 컬러는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서 이렇게 날림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아쉽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 개별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합성 효과는 이렇게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배경을 날리는 크로마키 효과입니다. 이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크로마키를 만드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울트라키가 가장 디테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펙트 검색창에 ULTRA까지 이렇게 울트라 검색하면은 바로 울트라키 나오죠. 이 녀석을 영상에 적용을 해줍니다. 영상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옵션 중에서 키 컬러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이 프로그램 창 위에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조명을 촘촘히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이 생기잖아요, 그림자 같은 게. 그래서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번 여기저기 클릭을 해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세부 옵션들이 엄청 많고 복잡해 보여요. 저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깔끔하게 키를 빼는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옵션 중에서 아웃풋을 컴포지트가 아니라 알파 채널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하얀색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이 검은색이 투명하게 될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조금씩 껴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저분하게 남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아래 옵션을 조절을 할 때 이걸로 보면서 저 회색 영역을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세팅인데요. 보통 이 디폴트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무조건 어그레시브, 약간 적극적으로 이걸 빼겠다라는 건데 클릭을 바로 해보시면은 바로 회색 영역이 쭉 사라져 버렸죠. 이게 아래 세팅도 요걸로 바꾸면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그레시브로 딱 바꿨을 때 다양한 옵션들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세부 옵션들을 조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이 이 매트 제너레이션과 매트 클린업 부분인데요. 우선 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거되는 영역을 정해주는 옵션들이라서 이 매트 제너레이션의 수치를 바꿔서 먼저 제거되는 영역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매트 클린업으로 넘어가서 이 경계 부분을 다듬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만들거나 대비를 살리거나 하는 등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울트라키의 세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각자의 촬영 환경에 따라서 이 설정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금씩 만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면이나 자막에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효과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울렁거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 창에다가 TURB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영상에 적용을 하면은 바로 어떤 효과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방식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터뷸런트를 사용을 많이 해주시고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만큼 울렁거리게 할 건지 그 효과의 양을 정해주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울렁거림의 크기를 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할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기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울렁거림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엔요, 이 아래에 있는 에볼루션의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전체 기간 동안에 쭉 늘려주세요. 이게 각도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한 4바퀴 정도 돌아가게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주면은 이런 식의 울렁거리는 화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막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방금 만든 효과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자막으로 넘어가서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 되죠. 재생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막에도 똑같은 울렁거림 효과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롭 효과는 말 그대로 영상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IP를 만들거나 화면을 분할하거나 아니면 영상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죠. 사실 이 화면의 일부만 사용하는 거는 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수정을 하면은 정확한 사각형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 크롭 효과를 이용을 하면 정확한 사각형을 유지를 하면서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효과를 적용을 하면 위, 아래, 좌우 이렇게 4가지 옵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를 조절을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만큼 이렇게 화면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 베이직 3D 효과를 이용을 하면요, 적용한 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자막을 가로축과 세로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펙트 창에서 3D 검색을 하신 다음에 베이직 3D를 이 위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 줄게요. 보시면은 옵션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스위블이 Y축, 그러니까 세로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아래 틸트 같은 경우에는 X축, 가로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섞어서 회전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이 자막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나오게 하는 등 그런 전환 효과를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 효과는 그냥 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그런 효과처럼 보여요. 옵션들도 기존에 있는 그런 모션이나 이런 데 있는 거랑 똑같고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은 아주 독특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펙트 창에서 트랜스까지 검색을 하면은 비슷한 게 많네요. F까지 치면은 이렇게 디스토트의 트랜스폼 나옵니다. 이 녀석을 우선 요 자막에다가 적용을 해 줄게요.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은 옵션이 우리가 기존에 늘 보던 그런 옵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아래 스큐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비틀기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 클립을 비스듬하게 틀어줘요. 이 녀석을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막 기울이는 거랑은 또 다른
다른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기울여 주면은 역동적인 그런 자막의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자주 사용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셔터 앵글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위에 Use Compositions 셔터 앵글을 이거 체크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셔터 앵글을 180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포지션에 스톱워치 클릭을 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쪽에서 날아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었으니까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트랜스폼 효과를 이용을 하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이 모션 블러를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 효과를 좀 다뤄볼까요? 이 피치 시프터 효과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음성을 변조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이펙트에서 PITCH 검색을 하면 이렇게 피치 시프터 효과가 나옵니다. 드래그해서 오디오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펙트 컨트롤 창 아래 쭉 보시면은 오디오 쪽에 피치 시프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커스텀 셋업의 옆에 있는 에디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부 옵션 창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원하는 높이에 따라 세팅된 프리셋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팅된 프리셋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아래 세부 옵션들을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높은 음으로 만든다 하면은 이 앵그리 저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자, 오늘은 이렇게 모션 그래픽에서 자주 쓰이는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고요. 낮은 음으로 변조할 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다크로드 이 녀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죠. 이 아래에 있는 세미톤즈 같은 경우에는요, 음의 높낮이를 반음 단위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높여주고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센츠는 이 위에 세미톤즈에서 설정된 그 음에서 또 한 번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에요. 이 좋은 오디오는 영상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를 얻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 촬영을 하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가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노이즈 효과입니다. 이펙트 창에 DENO까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디노이즈 효과가 나오죠. 이 녀석을 오디오에다가 적용을 해주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디노이즈의 커스텀 셋업 옆에 에디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부 옵션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원리로 반대 파동을 발생시켜서 잡음을 없애는 원리인데요. 이게 효과 적용 정도에 따라서 여기 프리셋 눌러보시면은 헤비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라이트 노이즈 리덕션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두 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합니다. 우선은 이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원본 음성을 들어보면요. 보시면 제가 일부러 약간 시끄러운 환경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조금씩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라이트를 적용을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약간 시끄러운 환경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잡음이 많이 없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헤비를 바꿔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가 일부러 약간 시끄러운 환경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게 음성을 제외한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과하게 적용을 했을 때 전체 오디오가 먹먹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적당히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면 꼭 사용하게 되는 10가지 필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알려드린 효과 말고도 사용하는 게 많은데 좀 어렵게 한번 추려봤어요. 그리고 이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활용법도 좀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PDG였습니다. 안녕.